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두 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에 또 CES가 다가왔습니다.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또 CES 2025가 열리는데요. 이번 2025가 특히나 100주년이라서 굉장히 또 뜻깊은 행사라고 들었거든요. 매년 이 CES나 아니면 MWC 같은 큰 IT 글로벌 행사를 하기 전에 우리 최재형 교수님께서 엄청 두꺼운 이 가이드북을 내주시잖아요. 네, 다 무료. 다 무료로. 지식은 우리 티타임즈하고 같은 철학인데 네. 지식은 공유돼야 된다. 내년 CES 1월부터 시작하는 CES 2025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준비가 끝나셨다고 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CES 2025 제일 중요하게 뭐 변화라던가 좀 바라봐야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트렌드로 AI for Business, AI for Application, AI for Human. 그래서 사람들을 위한 AI가 아마 판도를 거의 깔 거다. 그 지난해에 게리 사피로 회장이 야, 올해는 AI의 첫 번째 날이야 뭐 이랬는데 그래도 올해는 두 번째 날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 이제 보편화되는 거죠. 사실 올해 1월에 갔었을 때는 AI의 축제다라고 했는데 실제 제품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올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거의 보편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지난해에 AI의 첫 혁신상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 그전에는 맨날 AI 얘기하면서 카테고리 자체는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제 한국이 거기에 반 이상을 수상을 했지만 올해도 12월 10일 기준으로는 41개인가의 AI 상 중에 우리 한국이 24, 5개? 그래서 거의 60% 가까운 우리나라 분들 다 그래요, 진짜. 제가 보기에. 아쉬운 건 뭐냐. 외국 친구들은 플랫폼, 그 다음에 기기, 반도체, AI 디바이스들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뭐 만화 생성하고, 영화 생성하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 생성하고. 근데 뭐 나쁘지는 않죠. 우리는 뭐 어플리케이션에 워낙 강한 국가니까. 또 K컬처. K컬처.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번에 게리 사피로 회장이 100주년입니다. 그러면서 로고가 바뀌었잖아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CES 로고가 여름쯤인가 뭐 크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사실. 저기 뭐지? 그러고 했는데 전 예전에 CES 로고가 익숙해서 그런지 예전 게 더 익숙한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아, 이게 100년이 됐으니 지금 바꿨다. 기술과 인간의 교차점이다. 그런 의미다 그랬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기술과 인간의 교차가 어디서 생기는지. 그러니까 뭐 네모랑 동그라미의 교집합 같기는 한데요. 아, 이게 또 보시는 눈이 또 다르네 또. 근데 이번에 라이븐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AI를 다 같이 한번 보자 뭐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AI에 다 같이 한번 빠져보자. 그리고 옛날에는 스마트카 이런 것들이 점점 진화를 해가지고 CES에서 뭐 모빌리티라는 카테고리로 또 변신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나눠지기도 하고 메타버스가 등장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올해 이런 카테고리 중에서 새로 추가되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올해 그냥 혁신사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면 이게 참 웃기기도 하고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기술과 비기술을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세상이 됐잖아요. 기술이 실체 없는 서스테너빌리티나 아니면 액세서빌리티나 이런 것들도 카테고리로 다 들어와요. 지지난해는 스페이스테크, 우주, 푸드테크.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담네. 최근에 이제 기후테크에 대한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술과 비기술에 대한 경계가 없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세계의 모든 기술과 포켓몬이들을 CTA가 잡으려고 하는구나. 최근에 들어와서 혁신사항이 지난해는 AI 카테고리가 들어오더니 올해는 뷰티, 패션, 그리고 패트,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그 이퀴먼트, 장비들. 이런 것까지 4개 카테고리가 더 늘어나서 무지무지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혁신상을 지원한 기업이 3,400개래요. 들으셨어요? 저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서류를 낸 게 3,400개인데 제가 계산을 두드려 봤어요. 신청할 때 신청비가 $1,000예요. 그리고 회원사는 뭐 $799 이렇게 되는데 회원사는 정말 미국에 있는 가전협회들이 들어간 거고 우리 뭐 스타트업이나 세계에 있는 기업들은 회원을 가입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3,400개 곱하기 1,000불 하게 되면 한 50억 나오네요. 진짜 너무 대단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그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CTA는 회사입니다. 국가기관이라 미국 기관이 아니에요. 이름이 협회여서 그런 거지. 그렇죠. 우리나라 협회들도 다 민간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스터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 CTA. 그 다음에 CS는
커스터머 E, 일렉트로닉 쇼잖아요, 쇼.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면 웃죠. 교수님은 지금 이제 몇 번째 가시는 거죠? 우리? 제가 팬데믹 전에서부터 갔으니까 팬데믹 기간 중 안에 CES는 딱 한 번이었거든요. 제가 우리 홍 기자님하고 그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었죠. 팬데믹 기간 중에. 그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도 거의 두 번째로 사람이 많았는데 하루에 미국에 80만 명, 100만 명의 코로나 환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길 시장 개척을 하러 갔다. 진짜 대단하죠. CES 2025에서 우리가 정확히 지금 뭐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만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의 주제는 뭐라고 봐야 돼요? 전체적인 뭐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전체를 보기가 어려우면 키노트를 누가 모시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키노트가 일단 볼보 회장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일본 파나소닉 회장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황 대표님 젠슨왕 나오시고 그 다음에 사이러스의 여성 CEO신 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대세로서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은 세계가 다 지켜보는 도대체 이게 얼마나 싸지고 얼마나 빨라지고 얼마나 효율적인 AI를 탑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진짜 세계가 지금 완전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볼보나 이런 분들은 저탄소, 그 다음에 전기,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구 오염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서포트해 줄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에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것이 뭐 자동차냐, 아니면 가전이냐, 아니면 미디어냐,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올투게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키노트 하시는 분들의 구성을 봐도 그렇고 결국은 AI로 인류는 전부 포커스를 맞췄다. 거기 키노트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CES가 하고 싶은 얘기, CTA가 하고 싶은 얘기, 지구를 구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구하자.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에너지, 그리고 뭐 모빌리티, 그렇죠. 그다음에 AI, 그리고 퀀텀 뭐 그 중심에 AI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AI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구를 구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 에너지 중요하고 모빌리티 중요하고 미디어 같이 껴주고 델타 회장도 들어가 계시죠. 결국은 CES에서 키노트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해인가요? 화장품 로레알. 그때는 인공지능이 막 이렇게 퍼지기 전이었는데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케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이 없는 분이 립스틱을 하는 그게 최고 혁신상을 받았잖아요.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고 뭔가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러니까 로레알 회장께서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 해마다 키노트들의 얘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피커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캐치하기는 어려운 거고. 저번에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CES 2025를 가게 됐는데 가면은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계속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 게 가보면 잘 정리된 백화점이 아니라 그냥 시장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펼쳐져 있고 거기서 무엇을 잘 얻어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AI다라고 해서 모든 게 AI 섹션이 쫙 모여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업들이 쫙 상계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갖고 발굴해내야 되는 거고 또 말씀해주신 기조 연설 같은 경우에도 한 1000명의 스피커가 있다고 하면 그게 하나로 싹 모이는 게 아니라 대체적인 흐름은 있고 우리 거기서 이제 뽑아내는 건 또 보시는 분의 이제 몫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키노트를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때는 그거를 모으는 뭔가의 중심점이 어딘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저거 뭐네? 라고 하려고 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려면 그 전에 공부를 많이 좀 하셔야죠. 우리가 엄청난 출장비를 들여서 가는 거니까 홍 기자님께서 그래도 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CES는 그나마 쉬운 전시예요. 뭐 아니 잘 아시겠지만 MWC 같은 데는 카테고리가 없잖아요. 그냥 쫙 펼쳐지잖아요.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사흘 다 간다고요. 근데 CES는 그래도 야 여기는 그래도 IoT 존이야, 헬스 존이야.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 센서들이 들어가 있고 헬스가 들어가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야 가능하면 여기에 모여라 이러다 보니까 좀 모르셔도 그쪽 지역에 가면 거기 이렇게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를 하시고 가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의문을 가지세요. 저게 왜 저렇지? 그 존 띄어 보셨죠? 네. 그렇죠. 아, 농기계 회사가 왜 나왔지? 뭐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농기계 회사가 무슨 이 CS 한가운데 막.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큰. 있잖아요. 네. 저게 뭐야?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고서 농기계 회사가 왜 나왔어요? 뭐 질문하기도 좀 하고. 아, 우리 뭐 농기계 회사는 200년 된 회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서 센서가 탑재가 돼서 그 다음에 카메라가 됐더니 딥러닝이 되고 그러니까 마른 흙과 젖은 흙을 구별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뎁스가 깊게 들어가야죠. 이번에 2025 CES는 어떤 기업들이 나가는지 이제 맵이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가이드북에 들어있어서 그럼 우리가 가장 메인 중심관에서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건 삼성이 TV 굉장히 많네. 그 다음에 스마트 싱크 하니까 이 친구들이 세상에 나와 있는 전자제품을 묶으려고 하는 거구나. 좋네. 그 다음에 LG가 하니까 이제 브라운관들을 합쳐놔서 지구 우주도 나오고 투명한 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너무 신기하네. 그러고 나니까 야 역시 LG는 청소 로봇 잘 만들어 뭐 막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은 웨어베이스를 하는구나. 저쪽은 타이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노력하신 분들이 나온 거고요. 뭐가 문제냐? LG와 삼성 약간 좀 다르네. LG는 브라운관으로 계속 밀고 삼성은 브라운관 플러스 이걸 엮으려고 자꾸 드는 거. 그래서 메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세상에 있는 서비스나 제품들을 다 엮으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은 뭔가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러고 세상에 이런 가전제품이나 싱즈에 대한 부분을 제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근데 또 다른 게 뭐냐? 삼성과 LG가 합쳐져도 TCL이나 하이센스가 TV가 더 많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과 우리 한국에 대한 콘플릭트가 엄청 심하구나. 그리고 고화질을 봤더니 중국 애들이 엄청 많이 따라왔네? 그러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에 소니가 저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들은 TV가 아니라 TV는 포기했고 우리는 콘텐츠로 승부할 거야. 원래 소니는 브라운관도 굉장히 좋고 카메라도 좋고 우주에서 쏘는 카메라는 거의 소니 걸 쓰고 막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브라운관 TV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전에 그 큰 브라운관 그거 아니고 스크린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소니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다음에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유명한 가전업체지만 이 친구들은 에너지로 돌아섰어요. 에너지나 지구 온도 변화에 따른 자기네들의 어떤 탄소에 대한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가 서로 변하고 있고 이들이 무엇에 주안점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이나 기업 간의 경쟁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따봉이죠. AI라는 칼을 이용을 하는데 이거를 어디에 쓰느냐, 뭐 잡는 데 쓰느냐. 삼성 같은 경우는 연결하는 데 쓰고, 뭐 예를 들면 소니 같은 경우는 콘텐츠에 쓰고, 뭐 이렇게 지금 AI는 보이지만 또 쓰는 게 또 다 다르고, 같은 TV지만 또 다르다. 이렇게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걸 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발견이라기보다는 거기까지 가시려면 저희가 진짜 오래 다닌 사람들을 그냥 이용하시면 좋고, 이렇게 또 우리 티타임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있었구나, 속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보시는 표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의 인사이트 얘기들을 참조하고 그게 다 받아들이진 못하신다고 해도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히 보는 거 이외에 굉장히 많은 보고서나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 관계나 어떤 마켓 쉐어가 올라오고 떨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삼성이 TCL이나 하이센스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막 치고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차별화하려면 스마트 싱즈가 굉장히 유용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중국 기업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바이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친구들은 이 묶는 거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연결에 대한 것보다 단일 제품에 대해서 정말 우수하게 하려고 한다. 성능을 더 높이는 그렇죠. 쪽으로. 예. 그들의 하나의 또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TV나 똑같은 청소기나 뭐 이렇게 난다고 해도 서로의 목적이 약간 다르다. 홍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무엇을 주안점으로 두냐. 예를 들어서 보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자동차 부속도 만들고 가전도 만들고 유럽에서는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딱 보면 삼성 것도 받아들이고 중국도 받아들이고 완전히 논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네들 그런 데서 뭔가 스크린이 줄고 출하량도 줄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또 다른 탈출구로서 이 두 개를 잘 받아들여서 자기네들 IoT를 하려고 하고 자동차에서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소니와 저는 혼다의 협력을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워요. 제가 보기에는 야 이게 답인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LVCC 센트럴, 지금 우리가 센트럴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소니관이 있고요. 소니 앞에 소니 혼다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2개씩이나 했지 그랬는데 거기에 나온 콘셉트카 아필라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혹시 내년에 정말 상용화 될까? 라고 하는 나온 지 벌써 한 3년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소니 혼다 아필라가 2023년 저희가 CS 처음 시티타임즈 취재를 갔을 때 공개를 해서 엄청 화제가 됐고 24년에 갔을 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따로 이제 관을 차리고 나섰더라고요. 하면서 차량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래서 올해도 아마 나올 것 같고 저는 이제 가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소비자 가전 쇼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가면은 내가 알던 기업인데 이 기업에 뭔가 내가 생각했던 주력 제품이 아닌 거를 막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보쉬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많은 분들은 뭔가 드릴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 드림 회사인 줄 알았어요. 가면은 공구는 없어요. 막 CCTV 솔루션이 달려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당황하시거나 그래서 여기는 별거 없네 하시지 마시고 이 카테고리에서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구나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오히려 더 재밌다. 예. CCTV 얘기했잖아요. 여기 CCTV 있네?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아니 그 흔한 CCTV를 왜 보시에서 이렇게 해? 그러고서 가시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 CCTV는 멀리서 내가 권총 같은 거를 탁 이렇게 차고 있으면 그 CCTV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저 친구 권총하고 있을지 몰라라고 해서 알람을 울리거나 그런 용도로 그게 지난해에 최고 혁신상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미큐어레스 하십시오. 뭔가 저게 왜 저기 있어? 그러면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뭐 설명도 좀 보기도 하고 그러면 저 CCTV는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사람들의 행동을 개인정보하고 상관없이 무기나 이런 것들 들으면 캡처하려고 하는 거라. 저게 딥러닝이 들어가 있구나. 너무 기술적인 게 아니더라도 저게 왜 저렇게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죠. 지금 교수님이랑 LVCC 센트럴 제일 메인관에서 삼성, LG, 소니, 혼다, TCL, 그다음에 하이센스까지 저희가 쭉 걸었어요. 그때 좀 피곤하시면 LVCC 그쪽 코너에 버디 프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시면 거기 한 5, 60개가 쫙 있거든요. 가서 한 30분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예, 제가 뭐 버디 프렌드 PPL을 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디자인 쪽 벌써 7년째인가 혁신상을 받고 계세요. 그 LVCC에. 그러니까 피곤하시면 거기 가서 좀 이렇게 하시고 디자인도 좀 보시고 또 요즘은 인공지능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 어디에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해주는지. 그러니까 바디프렌드에 써 있는 거 보면은 안마 의자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무슨 로봇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뭐 로봇 분야에서도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나왔지 했는데 이게 로봇의 한 종류구나 또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펫이라든지 뭐 뷰티라든지 패션에도 인공지능이 점점 스며들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가전들이 더 많이 전시가 되고 뭐 상도 많이 받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펫 같은 경우는 펫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오래되긴 했는데 좀 늦었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펫 자체도 살아있는 펫도 있지만 우리 로봇 펫이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로봇으로 분류할지 펫으로 분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펫에 대한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생각하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임상실험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올해 처음으로 펫과 동물에 대한 그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상을 주기 시작한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센트럴 관에서는 찾기가 아마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쪽은 제가 보기에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스타트업이나 이제 뭐 노스나 웨스트의 일부가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재미삼아서 그것도 한번 찾는 것도 좋은데 펫 자체가 처음으로 그걸 카테고리를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보편적이다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좀 보이긴 할 겁니다. 센트럴은 좀 이제 큼직큼직한 이제 주제들, 큰 가전 회사들이 이제 있을 거고, 거기 옆으로 가면은 이제 LVCC 웨스트 홀이 있죠. 웨스트 홀은 무슨 홀이죠? 거기 모빌리티가 있고 장비들 업체, 그다음에 해양. 특히 이제 모빌리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뭐 존디어라던가 그런 농기구 회사들도 거기 있죠. 참 희한하죠. 제가 처음에 존디어를 봤을 때의 그 무식함.
왜냐면 저희는 기술만 다루다 보니까 존디어가 왜 여기가 나왔지? 근데 그 옆에 또 지금은 커테필라가 약간 떨어져 있긴 한데 올해 보니까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해까지는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이 커테필라의 트럭은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 크잖아요. 거기 가면은 보통 이 바퀴 앞에서 다 사진 찍으시잖아요. 사람보다 커서. 바퀴가 뭐 사람의 한 2배 정도 되는 정도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왜 여기를 나오나라고 했을 때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광산용 차량에도 사실은 배터리로 다 움직이는 차들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야, 이게 이제는 기술의 어떤 적용 한계가 없구나. 근데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존디어를 보고서 아주 소름이 쫙 끼쳤어요. 2가지인데 지펫을 달아가지고 농부들 자더라도 24시간 이게 밭을 다 갈죠. 네, 그리고 2018년에는 거기에 AI를 달아서 딥러닝을 하니까 쭉 가다가 풀이 있으면 제초제를 뿌리고 말르면 물을 주고 해서 물의 80% 농약의 80%를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변했냐면 갑자기 농약 뿌리는 회사가 ESG 회사로 변한 거예요. ESG 잘하고 있는 기업보다 야 니들은 우리 지구를 진짜 아끼는 기업이야. 그랬는데 저는 그거보다 뭘 놀랐냐면 예전엔 테크 기업들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세상을 막 지배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과거에서부터 자기 일을 열심히 해온 회사가 AI를 입히니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더라. 구글이 농기계 만들어서 그거 하나요? 페이스북이 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테크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메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금융, 농업, 생산 뭐 이런 기업들도 기술을 입히니까 무소불위가 되더라. 제 댓글에 근데 가끔 그런 거 달려요. 농사 짓는 거 그거 사람이 그냥 기계 끌고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자율주행 하냐라고 하는데 CS 딱 가서 보시면 이 존디어가 농약 뿌리는 이 기계는요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이쪽에 28m, 저쪽에 28m 차 있으니까 이게 양쪽 끝이 한 60m 되는 거예요. 거의 한 버스 2대 이렇게 늘어놓은 수준이죠. 우리나라의 이 뭐 평야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영화 뭐 인터스텔라 이런 데 보면은 드론으로 뭐 하고 하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넓이의 농업을 할 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60m 정도 되는 이 너비를 한꺼번에 커버하면서 가잖아요.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한 300명 달라붙어야 되는 거를 기계 하나로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다 AI로 하니까. 홍 기자님 말씀을 한마디로 제가 속죽이면 뭐냐면 아이오와 같은 옥수수밭은 우리나라 땅덩어리 3배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거기서 필요한 그거 우리나라 가져오면 쓸 수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존디어의 이제 회사 브랜딩 하는 분들이 참 똑똑하다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걸 쓰면 효율이 20%가 올라갑니다. 생산량이 30%가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위한 기술. 그래서 농민들을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회사가 우리다. 이런 슬로건을 내보내요. 그러면 야, 이 기계 쓰면 옥수수가 30%가 더 온다고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노동에서부터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 그늘진 데서 이렇게 잘 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기름 떨어졌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비슷한 게 그 바로 옆에 있는 말씀해 주신 카터필러 같은 경우도 항상 가면은 굴착기 이런 거를 원격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데 처음에 갔을 땐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여기 뭐 그냥 게임하는 건가? 실제 기계가 있고 우리는 CES 현장에서 원격으로 이걸 하면은 거기서 실제로 굴착기로 땅을 파는데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지도 않고 멀리서 우리는 좀 쾌적한 데서 앉아서 그렇게 도와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광산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방 안에서 조정해가면서 위에서 돌 떨어지네, 돌 떨어져요 이래. 저희가 이제 드론 하면은 항상 축제라든지 아니면 혹은 전쟁 이 정도 생각만 하고 또 자율주행 하면은 항상 상용차라 그러나요?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버티컬한 영역에서 훨씬 더 잘 쓰이고 있고 지금 더 빠르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를 현장 가시면은 조금 더 보고 느낄 수가 있다. 저는 그 현장을 가보시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는 내용이나 그거에 대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흘러오는 어떤 분위기, 공기의 맛. 이게 막 그 어떤 열기와 서로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열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2025년은 어떻게 우리 기업을 좀 더 정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영역이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원해서 쭉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업자들이 올해는 이런 겁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지금 4,000개의 기업이 그런 트렌드로 간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실은 위험하죠. 그런 분위기를 가서 직접 살결로다가 한번 맡아보세요. 향기를 맡아보세요. 피부로 느껴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웨스트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리스트에는 없는데 아마 틀림없이 있을 텐데 베트남의 빈페스트 전기차 만드는 그런 그룹. 베트남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그런 재벌이죠. 원래는 그냥 차를 만들려고 하다가 세상이 변하고 또 전기차가 쉽대요. 부속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로 다 돌아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 큰 부스들을 내고 하는 걸 보면 거기에 일단 세계적인 큰 기업들이 올인을 하고 있는 건 맞다. 뭐 이런 얘기죠. 이제 내연기관은 끝났으니까. 예전에 LVCC 웨스트에 자동차 회사들이 나왔을 때만 해도 뭔가 먼 미래의 일 같았고 콘셉트 느낌 이랬었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LVCC 웨스트의 모빌리티는 현실이다. 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홍 기자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갈 때 이게 되겠어? 했던 것들이 한 3, 4년 정도 지나면 이게 상용화 시점에 바로 직전까지 오니까 저희도 이게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몇 년 전에는 LBCC 웨스트를 못 가봤지만 그때 영상을 보던 거나 이런 거랑 직접 요새 가서 LBCC 웨스트를 갔을 때는 그때가 더 멋있어요. 그때는 그냥 상상의 동물 같은 거였잖아요. 미래에 모빌리티 이럴 거야. 완전히 혼자 다니고 막 그냥 껍데기만 멋있는. 그런데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거 당장 움직이는 거고 당장 이게 IT고 이게 기술이구나라는 게 좀 보이는 그래서 모빌리티가 여기 있구나라는 게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CES에서 아시다시피 모빌리티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근데 이미 메인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달리는 컴퓨터가 된 것처럼 뭐 엄청난 센서와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술과 이런 제가 보기에 CTA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CES를 하긴 했지만 모든 기술을 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서로를 견주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고 보면 어느 정도 또 기술도 오픈하고 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과정으로 볼 때는 상장이라도 하나 좀 드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웨스트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웨스트도 센트럴보다는 조금 작은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노스라고 하는 좀 옆에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 주셨던 좀 카테고리 면에서 좀 특이한 것들도 있지 않나요? 노스가 조금 보기는 편하죠. 조그만 기업들이 IoT존, 스마트 시티존, 에너지존, 헬스존 이렇게 돼 있는데 다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카테고리별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기업들. 하지만 이제 어느 중견기업이거나 스타트업 중에 좀 탄탄한 기업들이 그 존에 나와 있죠. 그리고 특이한 게 LVCC의 한 구통에 메타버스 존이 있어요. 참 특이한 건데 그 메타버스 존은 약간 구석에 있긴 한데 뭐 이렇게 햅틱이라든지 스마트 장갑이라든지 HMD라든지 그래서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존인데 근데 거기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아서 거기도 한번 애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항상 지도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막상 가면은 뭐 잘 못 찾겠거나 구석에 있어서 그래요. 점점 좀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좀 기대가 또 많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 용어가 좀 팬데믹 때 너무 떠서 그러는데 사실은 3D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공간 컴퓨팅에 대한 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최근에는 AR 글래스가 이제는 HMD보다 글래스로다가 확장을 해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글래스는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된다. 비용도 싸기도 하지만 성과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서고 있다. 제가 지난해에 갔을 때는 아마존의 AR 글래스를 봤는데 $70 정도 됐는데 음성으로 명령되고 스크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음악 듣고 이거 아주 훌륭한데? 라고 하는 거죠. $70면은 한 10만 원 안쪽에 있는 거죠. 삼성도 지금은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AR 글래스는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올해 초 이렇게 지나면서 또 애플 제품도 나왔잖아요. AR 글래스. 내년에 가보면 또 CES에도 유사한 제품이라든지 비슷하게 좀 따라한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또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센트럴 지나서 웨스트 또 봤으니까 사실 한국 기업들 많이 출품 혹은 출전을 하는데
이 웨스트라든지 센트럴도 굉장히 많은데 또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는 이 유레카관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면 센트럴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도시다가 이제는 웨스트로 가야지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갔다가 노스로 가야지 그러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시고 15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시고 그럼 이제 노스를 보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버스를 타시거나 아니면 테슬라의 하이퍼루프를 흉내낸 땅굴로다가 가는 이렇게 전기차로다가 이렇게 가서 이동을 하셔서 교통이 너무 막히기 때문에 가는데 뭐 실제 거리는 몇 킬로 안 되는데 막 20-30분씩 걸려요. 사실 걸어가도 20분이면 갈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셔틀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서 어차피 내리시면 딱 첫 번째 만나는 게 이제 유레카 파크죠. 유레카 파크는 대한민국의 장이다. 들어가는 입구에 전체가 전부 태극기로다가 쌓여있다. 자세히 보면 모든 곳에 태극기. 코리아. 예. 세상은 크고 강한 그 기업들보다 작고 빠른 기업들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 기업이 제일 많다?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사실은 엔돌핀이 돕니다. 사람들은 야 한국 사람 거기 뭐 너무 많아서 거기 갈 필요 없어. 한국 사람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기업들을 보러 가는 거고 한국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선발돼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C레벨들이나 결정권자들이 한국에서는 뭐 전화도 받고 뭐 또 어디 약속도 있고 막 이런데 거기서는 그것만 보시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서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유레카관은요, 특히 가면은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LVCC, 센트럴, 웨스트 이런 데는 그냥 큰 기업들의 박스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유레카관에 들어가면 이게 나라들이 좀 모여 있잖아요. 네덜란드, 프랑스, 한국, 타이완 이렇게 해서 뭔가 올림픽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정말 열기가 뜨거워서 큰 기업관들은 이제 뭐 사람들이 와서 줄 서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스타트업들이 목숨 걸고 나오신 곳이라서 예전에 우리 그 동대문에 옷 사러 가면 네, 거의 뭐 호객행위 하듯이 한 3발 가다가 잡히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자기네 기술 한번 보고 가라고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 또 유레카관입니다. 이 기자님도 저기 유레카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저는 애들 눈 마주치면 겁나요. 더군다나 이제 입구에 프랑스관이 있다 보니까 이 프랑스 친구들은 그냥 딱 눈 마주치면 해보라고 뭐 써보라고. 그렇죠. 근데 스타트업은 그래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고요. 제일 닭보드 타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관이죠. 이스라엘관은 딱 보면 저리 가 이런 거죠. 약속 잡았냐고 묻잖아요. 약속 잡고 왔냐고. 그 친구들은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게 몇 개월 전서부터 약속을 잡아서 거기서 제품 봐. 그러고서 협의하니까 약속을 안 잡은 사람들은 사실은 귀찮죠. 해외 바이어 분들을 미리 약속을 이날 와라. 우리 CS 가니까 그때 거기서 보자. 이렇게 잡아놓고 좀 오시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제가 CES에서 처음 이스라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씨 왜 나를 무시해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상무관 이야기가 이분들은 이미 20분 단위로 다 약속이 돼 있어서 혹시 원하시면 약속을 잡겠다. 어떤 기업을 원하냐? 어떤 내용을 디스커스 하고 싶으시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들이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친구들은 세계 어느 전시를 가나 노트북 하나만 갖고 간다는 거잖아요. 제품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서로 이야기가 됐고. 되게 효율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또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혁신상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올해에도 엄청납니까? 한국의 스타트업들 혁신상? 지금 12월 12일까지 나온 거 보면 아무튼 혁신상 받은 59%? 인공지능 41개 중에 25개, 그 60%가 거의 육박하는.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100%가 한국 기업인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핀테크. 핀테크가 전 분야가 한국 기업이고. 근데 핀테크는 외국도 엄청 신경 쓰는 분야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안 냈나? 경쟁이 없나? 핀테크 분야가 100%고 스포츠 분야가 더 100%고 그리고 드론 뭐 60몇 %. 카테고리가 30몇 개가 되는데 그중에 한 7, 8개가 다 한국이 50%가 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시험 치는 거나 그런 거 자격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해. 포장도 잘하고. 그래도 세계적으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혁신성, 편리성,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진다라고 하면 세계의 스탠다드를 일단 넘는 기업들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걸 안 내는 기업이 우리는 그거 안 냈어 뭐 이거보다는 천불이긴 하지만 내서 혁신상을 받아야 국제적으로 그래도 뭔가 명함을 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타는 거는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사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글로벌에서 인정을 한 거지. 그리고 혁신상을 미리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시기간에 앞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어들이나 벤처 투자자들이 갔을 때 일단은 먼저 트러스트가 있으니까 얘기의 거리가 되죠. 아주 좋은 툴이죠. 3,400개가 넘는 기업이 혁신상을 신청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어떤 카테고리는 우리나라가 100% 갖고 갔다는 거는 우리만 지금 신청한 게 아니란 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엄청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갖고 갔다는 거고 뭐 우리가 좀 쪽집게처럼 좀 이 상 받는데 잘하는 거는 있긴 합니다만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쫙 있어서 진짜 눈에 띄는 막 엄청 큰 기계라던가 막 희한하게 생긴 게 아니면은 눈에 띄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혁신상을 앞에 걸어 놓으면은 일단 혁신상 받은 기업부터 사람들이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쟤는 상 받은 애, 인증을 받은 애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확실히 혁신상을 받은 회사와 안 받은 회사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믿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런 겁니다. 프랑스 친구들이 스타트업에 굉장히 진심이에요. 그리고 타이완 친구들 진심이고 그런데 프랑스관에 그때 당시에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몇십 개 나온 기업 중에 혁신상을 딱 하나만 앞에다가 놨어요. 일단은 외국 분들이 볼 때는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이 타이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보기가 어려우면 유레카관 2층에 혁신상만 모아놓은 관이 있습니다. 쇼케이스. 거기만 보셔도 이게 기술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CTA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 대부분 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그게 300개가 넘다 보니까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거기 가서 그걸 보시고 돌아다니다가 발견해서 이게 그거였어 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낫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말 소수만 최고 혁신상을 주잖아요. 최고 혁신상을 또 우리 스타트업에서들 갖고 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받았더라고요. 지난해 최고 혁신상의 개수보다 올해 최고 혁신상의 개수가 조금 줄은 거는 맞는데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난해는 AI 같은 경우는 56%가 우리나라 기업이었는데 올해도 뭐 개수로는 많지만 최고 혁신상에 대한 부분은 예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쇼케이스 바로 옆에 미국의 은퇴자 협회라고 하는 큰 부스가 있습니다. AARP라고. 거기는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은 게 실버에 대한 부분과 헬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AARP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그런 기업들을 또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레카관을 가면 1층에서 바글바글한데 2층도 올라가 보시면 그런 쇼케이스 그리고 이렇게 AIRP가 넣은 그래서 동향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축구 대회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서는 로봇 축구, 뭐 드론 대회 이런 것들도 하죠. AARP를 올해 이제 CS 2024 때 김영덕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주셨어요. 저희 영상 챙겨보시면은 보셨을 텐데 가면은 뭐 진짜 실버 산업이라 그래서 지팡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제가 링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링으로 노인들이 불 켜고 뭐 이렇게 맞아요. 스크린 저기 하고 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그게 지난해 지지난해 했는데 지금은 이게 링이 삼성 링도 있고 빅 링도 있고 이게 이제 막 보편화됐잖아요. 와. 그거를 하셨었습니다. 우리 김영덕 대표님이 링으로 불 켜고 불 끄는 거를 올해 초에 한번 체험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해주신 은퇴자협회 진짜 꽤 크게 나와요.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작은 회사들이 여러 개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거기 우리나라 삼성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기업들을 인바이트 해가지고 거기다 채워놓고 실버들이나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거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LVCC 센트럴부터 시작해서 LVCC에서 한 4만 보 걷고 지금 이제 또 유레카 1층 그 다음에 2층까지 해서 지금 한 6만 보 넘게 걸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보신 것 같고요. 한번 그럼 총 정리를 CS 2025 가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보시는 분 중에서는 사실 안 가실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는지. 세계상의 기술이 분명하게 변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술들이 이제 보편화돼 가고 있다.
MWC에서도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AI, 그리고 거기에 에이전트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도이치텔레콤의 그 앱리스 AI도 나오고, 그래서 AI가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 알면 생각보다도 빠르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디어가 재래산업에서 AI를 주고, 그 다음에 기술 기업들이 또는 무형의 기업들이 AI를 하듯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비를 해야 될 거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에 가셔서 공기로 느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시거나 반드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뿐 아니라 우리 이재현 기자님도 이제 3년째 가게 되시니까 저희도 3년째 가고 지금까지 뭐 LVC라든지 가서 저는 많이 보고 또 느꼈던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또 AI 관련된 다양한 소비자 제품들이 여기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또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취재를 가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가면 이제 미디어데이라고 또 행사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선은 그거는 미디어에게만 공개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따로 준비를 해서 또 빨리빨리 저희가 한국에서 이게 송출을 하도록 할 테니까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수님의 가이드북도 항상 업데이트 된 걸로 저희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많이 공부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번에 이제 CS 2025 아무래도 세 번째 가는 만큼 지지난번보다 더 이렇게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전체적으로 꼭 봐야 되는 곳들도 가보고 또 지금까지 발견 못했던 것들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존에 한 2번 정도는 저희 티타임즈도 CES를 적응하고 좀 이런 거구나 이제 느끼는 자리였다고 하면 올해만큼은 정말로 웬만한 일반 분들이 못 보시는 것까지 한번 이재현 기자가 찾아내지 않을까. 부담을 팍팍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유레카관, 그 다음에 뭐 LVCC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이제 취재를 하고 다닐 텐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다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티타임즈에 연락을 주셔서 좀 취재 요청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교수님 먼저 좀 들어가시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예, 급히 저희 찾아주셨는데 가이드북 나오자마자 저희 찾아주셔서 이렇게 많은 정보 쏟아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좀 미국에서 뵙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